하는 게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표절을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으로 노는 사회쌤 이주원입니다. 저는 20년차 사회교사인데요. 부캐가 예술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의 제3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파견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학생들한테 정치, 경제 이런 거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예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챗 GPT에 대한 책인데요. 좀 제목이 길어요. 챗 GPT 교실 수업을 위한 지도와 칼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소개는요. 저 대학생입니다. 네, 좀 연식은 돼 보이죠? 그래도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그랜드 피아노를 봤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려면은 피아노를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계속 꾸준히 독학으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결국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이제 그러면 실용음악과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대학교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음악 전공을 못했는데요. 되게 지금 후회가 되고요. 근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의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고 70대 노부부도 다니세요. 그리고 20대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연령대도 다양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재밌습니다.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성적과 성공은 상관없다. 네, 이걸 진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년 후에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때 공부 못하고 이렇게 좀 막 놀고 했다고 해서 지금 못 살고 애들이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과는 성공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꿈을 잃지 말고 재밌게 학교 다녀라. 이 얘기를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성공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한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꿈이라도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결국 미국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되게 좋은 학생도 있었는데 나는 이걸 살려보고 싶다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유튜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학생들은 글로 가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챗 GPT 등장 이전이랑 이후를 AC, BC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챗 GPT 등장이 학교 교실 현장을 되게 많이 바꿔놨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옛날에 주입식 교육 위주로 문제 푸는 교실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공부를 하는 이런 방향을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분식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분식집에서 이제 메뉴를 골라요. 떡볶이 먹을 건지 오뎅 먹을 건지 막 순대 먹을 건지 고르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 떡볶이 먹어야 돼 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게 지금까지 교육이었다면 이제 챗 GPT 등장 이후는 메뉴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짜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그래서 메뉴를 새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지금 교육의 이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게 환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사실인데 꼭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얘기하는 걸 환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런 거죠.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맥북을 냅다 던졌다. 이런 사건도 챗 GPT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꼭 진짜 같잖아요. 되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사실들인데도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막 출력을 해내는, 없는 사실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것만 근데 잘 걸러내면 더 좋은 효과 쪽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활용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챗 GPT 관련 연수라 그럼 바로 그 당일날 마감이 된다던가 그래서 되게 열풍이 이제 불고 있고 챗 GPT가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 과목 특성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시고 계셔요. 근데 챗 GPT가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어서 좀 언어랑 관련된 과목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AI는 좀 정보통신 관련 과목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면 요 챗 GPT는 국어 선생님이 작문 수업에도 활용하시고 뭐 영어 선생님이 영어 토킹? 영어 이렇게 대화하는 데도 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제 연극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연극 대본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게 딱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표절을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딱 이제 찬반이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어떤 대학은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것만 활용해서 숙제를 해봐라. 이런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요. 이제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주마다 다른데 뉴욕주는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요즘 추세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까,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을 좀 막으면서 잘 활용되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지만 저의 생각은 저는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공존해서 학생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도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이랑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랑 그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더 장려하는 쪽이고요. 그 대신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게 그리고 챗 GPT가 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 얹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챗 GPT 그 특유의 어투가 있어요. 막 뭐뭐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체라고 할까요? 막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쓰면은 선생님들이 아세요. 아, 얘는 챗 GPT를 베껴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수행평가 아예 채점을 안 하거나 빵점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거는 조심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챗 GPT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용어는 한계가 있지만 챗 GPT는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용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잘 활용을 하면 좀 레포트의 질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가 내놓는 문장들 중에서 굉장히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골라다가 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챗 GPT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갖고 와서 또 레포트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챗 GPT를 딱 이제 만나서 이거를 갑자기 쓰라고 하는데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챗 GPT 스타일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약간 저는 이게 교육의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 STARS 이거 약자를 딴 거예요. 질문할 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아무 질문이나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트를 끊어서 뭐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뭐 결정장애 질문도 좋고 뭐 아가 좋을까 뜨아가 좋을까 뭐 이런 거 말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뭐라도 말문을 열어야지 이제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여는 질문 이걸로 잡았고요. 스타트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 퀘스천이에요. 이건 이제 목표로 바로 향해 가는 목표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목표, 나 오늘 이제 뭐 학습 지도안 짤 건데 학습 지도안 짜줘. 아니면 나 오늘 인수분해 배우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이게 타겟 퀘스천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에디셔널 퀘스천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추가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챗 GPT가 가끔 잘 대답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이전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약간 곤란한 질문, 뭐 감정에 대한 거라던가 뭐 미래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 그런 거랑 관련된 거라도 얘기해줘. 그거와 비슷한 거라도 얘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좀 계속 추가 질문을 해가는 거죠. 오늘 대답이랑 내일 대답이 다르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에디셔널 퀘스천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심사평가 질문이라는 건데요. 리뷰 퀘스천이에요. 얘가 내놓은 답이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이 관점이 맞나? 틀린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세종대왕 맥북 사건 같은 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해서 다시 되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이게 심사평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이 아닌데요. 사고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만 계속 해가지고는 이제 인간이 그 챗GPT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확산적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레더블 띵킹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넓게,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챗GPT는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명령, 입력, 그거 받은 걸 출력.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이기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가지고 스타트 퀘스천, 그 다음에 타겟 퀘스천, 그리고 에디셔널 퀘스천, 그리고 리뷰 퀘스천, 마지막으로 스프레더블 띵킹 해서 스탈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딱 괄목할 만한 변화를 뭔가 성과를 끌어내기엔 아직 이른 단계지만 확실히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높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수업이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시나리오 쓰기 수업을 해봤어요. 시나리오 쓰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막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사건도 짜야 되고 등장인물 대사도 막 써야 되고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챗 GPT한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뭐 등장인물 4명으로 시나리오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뚝딱 진짜 한 2분 안에 써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효율성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가이드 없이 혼자서 챗 GPT랑 학습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걸 하려면 반드시 다른 검색 엔진을 함께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건 좋아요. 나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해? 하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코칭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 그건 훨씬 바람직하더라고요. 지식학습 도구보다는 진로 코칭으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학부모여서 압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풀지 않고 앱에 찍어서 올리고 답을 그 입력받은 걸 다시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얘는 되게 미래사회의 도구를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집에서 챗 GPT 쓰는 애들을 먼저 만나게 돼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챗 GPT 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잘 못하는데요. 이제 집에서 학부모님들은 딱 보시잖아요. 수행평가를 애가 챗 GPT를 돌려서 하고 있네? 이게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도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챗 GPT와 협업하는 기능을 배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또 지식을 학습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구성하고 편집하는 또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은 학부모가 금지하거나 선생님들이 금지해도 다 쓰게 돼 있어요. 저조차도 대학교 이제 과제할 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시간에 쫓기고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챗 GPT가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챗 GPT를 숙제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쓸 것인가 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가이드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기존에 그냥 문제 푸는 게 주어진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거기에 정답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좀 더 넘어서는 다양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학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수학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만들었어. 그럼 그걸 주는 거예요, 기계한테. 그럼 기계가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그냥 푸는 거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쓰임새를 더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같은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가장 이제 충격을 먹었던 질문이 요거였어요. 아버지는 가로에 들어가신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했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 차에 들어가신다.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 말하는 줄 알고 이제 질문을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다시 해봐도 뭐 아버지 이번에는 미친 드라이버에 들어가신다, 뭐 아버지가 사그라드는 비처럼 뭐 저 세상에 떠나신다, 뭐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좀 유머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해봤거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챗 GPT로 시나리오 쓰기를 해봤거든요.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나와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위기도 없고요. 절정 이런 것도 없고 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좀 잘 안 가요. 그 시나리오에. 이 인간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것, 특히 웃음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챗 GPT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미래사회 교사의 역할은 저는 교육 큐레이터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챗GPT가 더 많이 알고 있고 학생들은 챗GPT한테 더 쉽게 질문을 할 거고, 그래서 그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가야 될 방향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결과를 빨리 효율적으로 내놓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큐레이팅을 해주는 거죠. 아,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더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지식을 보완해주는 큐레이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경험을 못 하잖아요. 챗GPT는 재밌는 경험도 못 하고요. 그래서 경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선생님들의 역할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울고 웃으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교육 큐레이터라고 저는 이 역할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챗 GPT의 환각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없던 걸 꾸며내는 게 내가 미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걸 꾸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잘 칭찬 못 하거든요. 근데 챗 GPT한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칭찬해줘 하면 이렇게 쫙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건데 내 강점 그러면 제시해줘. 그럼 강점을 막 제시해줘요. 없던 것도 장점인 것처럼 좀 제시를 해주는데 사실 그게 저의 장점 중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이걸로 내 로드맵을 설계해줘. 그럼 또 설계를 막 하거든요. 자기의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없지만 이제 그 챗GPT가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사실일지라도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그대로 또 따라해보면 또 그게 실현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허구적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긍정효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이 챗GPT의 그 환각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긍정효과를 꼭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스카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서울을 하잖아요. 저는 아웃서울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서울로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나 이런 학위나 학벌의 경계도 다 이제 무너질 거라고 보고요. 뭐 평생학습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그 70대 노부부가 손잡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학엔 정말 나이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또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줌마들이 대학을 많이 다닐지 몰랐는데요. 이제 기존에 뭐 일 다 해놓고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열정이 넘치세요. 20대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놀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 오히려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 할 거 다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MT도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나랑 얘기가 통하잖아요.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뭐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100세 시대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100세 넘어서도 대학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졸업을 안 한대요. 공부에 재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졸업을 안 하고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복수 전공도 하거든요. 언제 졸업할지 몰라요. 지금 3학년이지만 한 3, 4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면 또 다른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긴 글렀죠, 평생. 네. 대학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남들이 생각하는 그 막 인서울, 뭐 좋은 대학 이런 데 목매다 보면은 그게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른 채 남의 꿈을 내가 그냥 이뤄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대학에 내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뭐라도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학생들이 대학이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 입학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과정이거든요, 대학은. 그래서 대학을 결과로 그걸 얻기 위해서 얽매이지 말고 그걸 하나의 내가 밟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의 책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챗 GPT와 인간의 관계가 챗 GPT를 보면서 이게 꼭 거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거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뉴턴이 말했다고 하지만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리온이란 거인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꼬시고 다니는 그런 거인이었는데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너무 싫어한 거죠, 거인을. 그래서 이 오리온의 누나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버립니다. 너가 눈을 뜨려면 동쪽 끝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신탁을 내리는데요. 근데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장이 헤달리온을 태우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오리온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챗 GPT가 거인 같아요. 근데 눈먼 거인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해줄 수 있어요. 코드도 잘 짜주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건 그 위에 타고 있는 인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쓰는 사람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 쓰면 그건 어디든지 꿈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제 책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